땡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 장벽을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백악관 출발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했지만 사실 그냥 별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또 밤새 쨌니? 또 속았잖니 나? 제가 주무시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게 별 내용이 없고 그냥 거의 다 그냥 장벽이 내가 잘 세웠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됐고 뭐 이런 얘기. 아니 근데 나 조금 부러운 게 네. 그 시간에 네. 그 방송을 예측하는 막 실시간 스트리밍을 막 사방에서 보수 유튜버도 막 교포 유튜버 되게 많이 하던데요. 엄청 많이 하더라고. 동시통역도 그래서 막 하고 막 폭탄 선언 나온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어이씨 아무것도 거기 안 막 나왔어. 10,000명 넘게 막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해서 네. 막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음. 근데 트럼프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맹탕으로 그냥 그냥. 비비고 끝낸 거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해갖고 댓글들이 뭐냐면 야 트럼프 포기했나 보다. 맞아요. 이제 뭐 상황 끝난 거 아니냐. 끝났지. 라는 식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네. 송 작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공성의 개그예요. 이거. 또 다릅니까? 그럼요. 빈 성문 딱 열어놓고 들어와 어. 하고 있는데 못 들어와 사마이는 어.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오늘 어허.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여유가 있죠, 트럼프가. 음. 이상하네. 너무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서 제가 좀 아프다고 그랬더니 채식하고 혹시 관련지어서 생각하신 분도 계신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채식하고 저의 병은 아무 네. 관련이 없기 이건 때문에 다 마음의 병입니다. 그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의 병 아니에요. 그냥 네. 나라 걱정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만병의 원인이 네. 스트레스죠 원래. 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쁘셔서 그렇죠. 병이 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일단 네. 지금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워싱턴에. 워싱턴에 갑자기 비상사태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긴급 사태 선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을 비롯한 아름다운 주류 언론들이 바이든의 원활한 취임식을 위해서 트럼프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듣쓰던데요. 미쳤어? 내 것도 아닌데 왜 하겠어?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일단 문제는 이와 같은 지금 긴급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이제 1월 6일 이후에 승리 선언을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안 하던 짓을 해서 자극을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미국 총기협회와 반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미국 총기협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압력단체고 한 번도 미국 정부한테 져본 적이 없는 업체예요. 이 미국 총기협회가 믿는 게 뭐냐면 수정헌법 2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 소지의 권리가 언제나 늘 문제가 됐었고 클린턴도 그랬고 오바마도 그랬고 민주당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치안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개인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걸 떠나서 아니 6억 정 이상이 풀려 있다잖아. 거의 1인당 한 자로 반 이상을 갖고 있는 거야 미국인들은. 네. 그렇지 총을 한 자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던데. 그러니까 대부분 창고를 지어갖고 아예 그냥 쌓아놓고 있지. 근데 단순하게 이게 개인적인 소지에 그치지 않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민병대라고 하는 나름의 사설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안에는 이 민병대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식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소형을 빼놓고 최소 몇십만 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아까 얘기한 100만 민병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민병대들이 7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 민병대들을 비롯한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바이든이 이 자체를 앞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해체하겠다. 쉽게 말해서 개인의 무기 소지를 불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확 꺼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얘기를 꺼냈는지가 정치적으로 매우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제일 큰 산업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총 든 놈을 자극하면서 야 니들 뭔가 행동을 해봐라는 이런 불씨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이건 사실 자기가 집권해서 나중에 천천히 꺼내도 되는 얘기인데 아직 정식 취임도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에 대한 정치권의 분석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아무튼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네. 바로 이 청기협회와 민병대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 성명을 냈어요. 바이든 16일까지 자진 퇴진해라. 아니면 17일부터 단독 행동에 들어간다. 그래서 전국에서 무장 봉기를 하고 20일 날 100만 명 이상을 끌고 50개 주에서 무장 봉기를 할 것이고 민병대가 50개 주에 다 있다는 거야 따지고 보면. 아니 그렇죠. 그리고 20일 날 워싱턴으로 쳐들어가겠다 100만 명을 데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FBI 정보 출처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워싱턴 시장이 지금 이 사태에서 비상조치령을 내려주시오라고 트럼프한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바이든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먼저 이러한 그 불씨를 던져놓는 바람에 워싱턴으로 얘네들이 몰려든다고 하니 이 연방의 지원을 통해 갖고 연방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트럼프한테밖에 없으니까 트럼프한테 이거를 해주시오라고 요구를 해서 여기에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이 요구를 했고 이에 의해서 이거를 발동한 거다라고 백악관 공보국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백악관 공보국의 선언에서 지금에 있는 위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권한을 발동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바이든을 위한 거라든지 민주당이라고 라든지 취임식이라고 이런 단어는 하나도 없었고 지금 아무튼 예상되는 무장 봉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아예 워싱턴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사태를 그러니까 주동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는 거지. 한 군데는 국방부겠죠. 당연히 군인이 동원이 돼야 되니까. 또 한 군데가 피마예요. 미국의 피마. 연방재난관리청이란 말이에요. 재난관리청. 네. 이 연방 관련 연방재난관리청에 관해서는 음모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언제 1시간 정도 특별하게 코너를 마련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 피마 관련된 어떤 음모를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피마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역할들이 너무 초헌법적이에요. 심지어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당했을 때도 피마는 정상적인 임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카터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오바마 때 와서는 계엄령 하에서 사실상의 미국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다 이어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4만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감옥을 가지고 있고, 이 감옥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 재정을 투입해갖고 미국 세금으로 사설 교도 관리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뭐 수십만 개의 검은 플라스틱 관을 수용소 안에 쌓아두고 있다 등등. 뭐 이게 다 재난 방지용이라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은 음모론을 갖고 있어요. 요건 특별하게 시간을 한번 가지는데, 아무튼 이 피마가 공식적으로 이 워싱턴 사태를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워싱턴의 긴장 상황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19일 날 병력을 투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7일 날부터 무장 행동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민병대들이. 이거는 트럼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부추겼다거나 트럼프가 이러한 폭력 사태를 조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의 말이 불씨가 돼갖고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사태인 건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13일 날부터 병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6천 명이 있어요. 지난번 그 1월 6일 날 상하원 합동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전혀 출동이 안 됐죠. 그리고 무장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5,000명까지 여기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군대가 펜실바니아 주 방위군이에요. 그러니까 펜실바니아에 있는 주 방위군 중에 9,000명 이상이 투입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확인해 준 게 데이비 우드라고 주 방위군 합동국장입니다. 그리고 이 투입된 방위군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미 육군 총감인 데이비드 호킨스 대장이에요. 현직 별 4개가 지금 이 사태를 지휘하게 되는데, 이 투입되는 15,000명의 병력들을 중무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과 FBI하고 합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15,000명의 병력이 워싱턴 DC를 방어하게 되는데, 이 방어 병력들이 권봉이나 권총이나 테이저 같은 게 아니라 중화기를 동원한 완전 무장을 하고 이걸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워싱턴으로 가는 길목인 뉴저지 지역에 28 보병사단이 있어요. 여기도 펜실바니아 방위군 소속인데, 28 보병사단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군단들이 기계화 보병인 거예요. 장갑차를 탄 보병들이 뉴저지하고 펜실바니아, 워싱턴 가는 길목을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게 되면 장갑차까지도 동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금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웬만하면 나가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13일 이후부터 24일까지는 아예 나타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 보태가지고 바이든은 이번 취임식을 버추얼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취임식은 없고 온라인으로 이거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또 하나의 특이 동향으로는 펜스의 관저 부근에서 전용 헬기가 떴다라고 하는 또 그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가 지금 워싱턴에서 도망을 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이죠. 확인이 안 되니까. 아무튼 이거를 지금 얘기들이 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도망가요? 체포될까 봐. 왜냐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피마하고 방위군이 워싱턴을 접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워싱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 조 바이든이 아니에요. 트럼프란 말이에요. 군부가 지금 트럼프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 안에 있는 정객들이나 만일에 이와 관련된 사람들은 엄청 떨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이고, 본인이 지은 죄가 있어서. 그래서 도망간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이 와중에 트럼프 지지율이요, 어저께 48% 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51%를 돌파했습니다. 여론조사로 지지율이. 이거는 퇴임 일주일 앞둔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도 이렇게 못 받았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51%를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멜라니아가 또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백악관 사태를 죽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을 밝히면서 이러한 폭력이 없어야 된다, 화해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두 번째 경찰관이 사망을 했어요. 그 사망자 4명, 두 번째 경찰관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경비 경찰관인데요. 사태가 끝나고 3일이 지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원인은 안 밝혀졌어. 그 먼저 죽었던 경찰관이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경비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타박상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당국이 발표한 바로는 폭도에 의해서 소화기를 맞아가지고 타박을 입어서 죽었다는 거야. 소화기에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근데 이를 검시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제보에 의하면 외상이 없대요. 이렇게 죽는 거는 화학 무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극물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의혹들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두 번째 경찰관이 왜 이러한 사건이 나고 14일,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내용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워싱턴의 상황을 놓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권 이행이 진행 중인 상황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 미국 합동참모의장은 바이든에게 충성을 맹세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미국 내에 실제적인 그 군대를 하는, 그러니까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일종의 문관에 가까워요. 이게 실질적 워싱턴이나 이런 부분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이 실질적인 그 운영은 실제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장이나 참모장 같은 이런 실전 군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현장 지휘관들의 그렇죠. 현장 현장 지휘관들의 어떤 힘이 제일 강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원래. 근데 그 현장 지휘관들이 지금 철저하게 트럼프에 대한 어떤 충성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는 특정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 탄핵 발의하는 현장에 펠로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됐어요. 네. 대리인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탄핵 발의를 현장에 안 나타났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낸시 펠로시는 사라진 상태야,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 인신매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가 있었고,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카운티 한 군데에서만 71명을 잡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고 워싱턴을 긴급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두 군데가 아까 말씀드린 피마하고 국방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마하고 국방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전면에 떠 있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인신매매 단속에 대한 기간 설정, 그리고 인신매매 단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지가 국방부와 피마 홈페이지 사이트에 떠 있어요. 지금 폭력 사태로 인해 가지고 비상사태에 들어가 가지고 워싱턴을 지금 군대를 통해 갖고 계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장갑차를 동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거기에 인신매매 관련된 그 내용들이 홈페이지 전면을 장식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근데 어제 폼페이오가 하나를 더 던졌어요. 국무부가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겠다고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특별재난관리청이 지금 인신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이 시기에 이거 공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어디선가 확인되지 않은 인신매매 범들에 대한 인신구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짐작은 되고 있으나 주류 뉴스나 어떠한 발표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뭔가 정중동으로 미국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폭력은 안 된다. 나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평화적인 화합을 추구한다라고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뒷구멍으로는 국무부와 국방부와 재난관리청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성범죄자들을 잡고 있다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 미국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아무런 탈 없이 조용한 정권 이양이 가능할까요? 20일 날 워싱턴에서 버추얼로 한다는 얘기는 워싱턴에서 안 하겠다는 얘기죠. 워싱턴에 실제 바이든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관계 주요 요직들이 참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버추얼 취임식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주군이 이미 모든 전 세계 방송을 장악할 능력이 있다라고 공포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20일 오프라인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나갖고 그 취임식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폭탄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건 또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음모론의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매우 이상한 사태입니다.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그리고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합법적인 대통령 당선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측근 리누드라든지 여러 관련자들은 우리는 트럼프가 4년 더 연임할 것을 믿는다. 곧 이와 관련한 엄청난 내용들이 폭로된다. 직접 거명을 했어요. 리누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클린턴, 지금 법무부 장관 등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성범죄,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이렇게 하면 노딱 때리는데 관련된 동영상을 나는 가지고 있고 이게 조만간 폭로된다라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던지고 있다고요. 아 근데 아니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기만 하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사실은 총 쏘고 싶은 마음일 거고 그래.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 체포되고 있는 체포작전이 진행 중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하겠죠. 근데 대외적으로 들리는 소식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온 미국이 지금 사실상 취임식을 할 수 있는 워싱턴은 봉쇄가 돼 있는 상황이고 비상조치 상황인 거고 이 비상조치 상황 속에서도 성범죄자들만 잡겠다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암살 당하면서 명분은 충분하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불복에 화가 난 민주당 지지자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했다. 이거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좋은 음모론이고요. 일루미나티 카드 얘기한 지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네. 이거 멤버십 방송이었냐 그거? 네. 일루미나티 카드에 보면 트럼프가 저격당하는 카드가 있고요. 클린턴과 오바마가 체포되는 카드가 있습니다. 두 카드가 다 있어요. 어떻게 가더라도 일루미나티는 이번 사태를 또 맞췄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카드들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찌 됐거나 저는 앞으로도 끝난 게 아니다.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많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미국민의 51%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이거는 공화당한테만 뽑은 수치도 아니고요. 일반적인 대중적인 미국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이게 시행했었던 여론조사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니까요. 물론 여론조사가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동안 쭉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던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국민들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특히 빅텍들에 대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하는 짓거리들에 대한 분노가 치솟으면서 빅텍에 대한 탈퇴 운동이 계속해서 이루어나고 있고 트럼프는 그와 관련한 대한 어떤 그 채널을 SNS 채널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선거 결과에 따른 대통령 이양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미국은 준계엄과 내란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17일 이후에 16일까지 바이든 나가라 그래 상황에서 안 나가면 17일부터 일어날 수 있는 전국적인 군사 소요 사태를 누가 정리할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구원 투수로 등장하게 되고 이걸 안정적으로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과정 중에 선거 부정에 대한 뭐 증거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성추행 관련된 혐의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의 주적들을 구금하고 재판하고 처벌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뭐 심각하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지켜보면 돼.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더라도 대통령은 생기겠지. 미국이 없어지게 하겠어요? 미국 내에서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미국의 상황은 정상적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러한 정보들이나 보도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요즘 내가 하도 뭐 트럼프한테 받아 먹었냐, 뭐 너는 왜 이렇게 포기를 안 하니, 뭐 이러면서 심지어 우리 부하한테까지 욕을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제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기는 그런데요. 제가 언제 또 욕을 했습니까? 아니야, 저 집에 가서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미국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땡트 뉴스는 이어질 겁니다. 네, 20일까지? 저는 3월 20일까지 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재미로 들으시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든 부정하시든 뭐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보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한 가지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아까 송 작가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보통 상황은 아니다. 그럼요. 네,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거는 맞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